안녕하세요. 신축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축사 하윤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희 회사 연락처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되고 이제 시행이 예정된 공유 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재작년 11월쯤에 발표가 이미 되었던 자료고요.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는 22년 한 3월경쯤에 이 법이 시행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현재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올해 4월 정도에 시행 예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기숙사라는 용도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한 게 쉐어하우스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쉐어하우스가 건축법에 테두리 내에 들어있지 못했어요. 사실은 숙박시설도 아니고 민박도 아니고 임대사업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런 용도였고, 뭐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면서도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었죠.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법 제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양성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공동 기숙사 용도를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공유 주거,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부분에 공유 주거를 제도화, 법 안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는 얘기고요. 법에 보면은 기숙사라는 용도가 있어요. 주택 하위 개념에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의 또 하위 개념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분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 예, 운영 주체는 학교 또는 공장, 회사란 얘기겠죠. 새로 이번에 신설되는 거는 공동 기숙사라고 해서 공동 주택 사업자, 임대 사업자, 결국에 개인들도 공동 기숙사를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신설이 되면 기준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소 20실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한 실당 1인에서 3인 정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개인 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며 한 3평이 살짝 넘겠죠. 그리고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 합은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유 공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개인 공간을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부엌 이런 것들을 합해서 1인당 14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공동기숙사 장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기준이 200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밖에 안 돼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주차 대수를 상당히 적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완화된 2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보면은 오피스텔, 이런 거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주차를 안 세워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고요. 이 공동주택에 속하는 이 도생이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은 예전에는 주차를 파격적으로 풀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현재는 3제곱미터 이하여야지 0.5대를 세우게끔 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60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 되는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2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엄청난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공동기숙사랑 비슷한 용도로 볼 수 있는 게 이 고시원하고 다중주택이 있어요. 고시원은 한 건물당 200제곱 이하까지만 면적을 쓸 수가 있고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600제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소규모 건축만 가능한 거죠. 물론 고시원도 50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500제곱 이하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 공동기숙사는 면적 규제가 없어가지고 대형화가 이제 가능해질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용적률이 허락하는 한, 그 용적률 끝까지 다 공동기숙사로 채워놓을 수 있는 거죠. 예. 이 공동기숙사는 이제 새로 생기는 용도이고 또 정책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허가가 상당히 저는 용이할 거라고 보이고요. 공용 공간을 아까 보신 것처럼 1인당 4제곱미터 이상씩 공용 공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거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형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처럼 이런 대규모 전문 임대 부동산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신축이 과연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1, 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강의 때 쓰는 자료인데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 1인 가구는 28.5%고요. 2인 가구는 26.9%에서 1, 2인 가구의 합이 한 50% 언저리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2045년이 되면은요, 1인 가구는 36%, 2인 가구는 35%, 그래서 합이 71%가 됩니다. 전체 가구 수 중에 72%가 1, 2인 가구라는 건 거의 사실 대부분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전에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주거 시설로 원룸이나 고시원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72% 정도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은요. 이 1, 2인 가구 속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요. 이 주거의 그레이드가 여러 가지 그 위계로 결정이 돼요. 뭐 비싼 집, 보통 집, 싼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분화가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 기숙사가 이 공용 공간 확보에 대한 이 법적인 규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품질 주거 환경 쪽으로 저는 설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코롱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청담동의 트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집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8층이고요. 가구 수는 72세대 정도 돼요. 이 당시에는 기숙사로 허가 내는 것도 좀 어려웠고, 왜냐하면 기숙사로 허가를 내면은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중주택으로는 규모가 아예 불가능했었을 거고요. 고민을 한 끝에 할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아파트로밖에 허가를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시원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로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 세대당 한 대 내지는 0.7대 이 정도 되는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음에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률 저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트리하우스는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한 거를 어떻게 상세를 시키셨냐면요. 엄청나게 고급화하셨어요. 이 안에 시설들 보면은 이렇게 공용 공간을 크게 넓혀주고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영화 감상실이라든지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이런 그 어메니티를 호텔식으로 고급스럽게 갖춰 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임대료를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침실 겸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제가 알기로 청담동하고
용산 두 군데 정도 실험적으로 이 집을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동주택, 아파트 형식으로 이런 형태의 쉐어하우스, 고급 쉐어하우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 기숙사라는 용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것보단 그레이드를 살짝 낮춰서 수익성을 아주 높이고 주차 대수도 아주 조금 쓰면서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정당하게 등록하고 가능한 이런 용도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축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공동기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혹시 신축에 관심 있거나 공동기숙사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꿈사에서 진행하는 제 강의도 참고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